기자양반 영화 좋아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 예전에 토요일 영화 겁나게 봤지. 이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네. 여러분, 저희 이거 뭐 이렇게 믹스돼서 잘못 튼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코드를. 2주의 뜨거운 이슈와 딱 맞는 영화를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명랑 핫 무비 시간입니다. 네, 매주 개편하는 느낌이죠. 네, 만능 방송인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아무리 좀 가볍다고 하더라도 코드가 정말 가볍네요. 깜짝이야. 지금 듣고 혼자 너무 웃고 있었어요. 지금. 솔직히 뭐 이게 방송 사고였나? 아, 우리 PD들이요. 굉장히 엄선해요. 이 코드 하나하나 만들 때. 정성이 느껴지네요, 네, 진짜. 느껴지죠. 네. 들을 때마다 감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유, 네. 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제 뭐 본캐 부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캐릭터는 똑같은 겁니까? 교수님? 이번 이 시간만큼은 이 고 신상욱 감독님의 마지막 조감독으로서 네. 제가 한번 영화인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캐들이 많은데 네네. 그중에서 가장 오래 했던 부캐가 나름 영화인이거든요. 네네. 이 시간은 영화인으로 돌아와가지고 아하. 그 10년 조감독 썬킴으로서 한번 코너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아, 부캐라 그러신 거죠? 부 캐릭터. 네네. 저는 부패로 지금 듣고. 배가 고프십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발음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그러니까 이슈에 맞춰서 정말 뽑아오신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느낌 와. 딱 이런 느낌인데 오늘 기본적인 주제는 뭡니까? 영화 세 편의 주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정직 2개월 징계 등등등으로 인해서 요즘 검사가 많이 화제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검찰 그리고 또 검사가 주제인 영화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화가 더 킹. 2017년. 보기만 해도 참 배가 부른 영화죠. 네, 한 명만 나와도 너무 감사한데 두 명이나 나와주셨어요. 조인성 씨, 정우성 씨 둘 다 잘생긴 검사로 나오죠, 진짜. 네. 네. 그래서 뭔가 너무 비현실적이어가지고 저는 전체를 다 못 봤어요. 보다 말다. 근데 그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정말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고 정말 권력형 검사를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묘사를 했다라는 이제 평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그 권력 내부에 있는 분들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은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는데 일단 그 주인공 두 분이 주인공 두 분이 네. 그 말 줄임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더 킹이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혹은 포레스트 검프 둘 다 오래된 영화인데 이거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일단 그 더 킹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인성 씨의 나레이션 1인칭 나레이션을 쭉 풀어 나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망하고 이렇게 해서 복수를 해서 다시 성공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월프 오브 월스트리트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쭉 자기가 나레이션을 풀어 나가지 않습니까? 플러스 기억하시겠지만 포레스트 검프 같은 경우에도 굵직굵직한 현대사가 다 나와요. 맞아요. 베트남전, JFK 뭐 암살 등등등등. 맞아요. 뭐 실사로 합성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탄핵,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우승 등등등. 그 현대사에 있었던 실사가 그대로 포함이 되거든요. 주요 장면들이.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죠. 굉장히 또 현실감이 있고 그런 장면들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일부 장면들을 봤는데 정말 저 장면 오랜만이다. 뭐 이런 감탄사 나오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조인성 씨가 검사가 되는 과정이 이건 감독은 코믹 요소가 포함됐다고 얘기하지만 한재림 감독이거든요. 너무 약간 비현실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검사 되는 과정. 조인성 씨가 이제 검사가 되는 과정이 뭐냐면 일단 조인성 씨가 거기서 극 중에서는 목포 깡패로 나와요. 맞아요. 네.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는 꼴찌로 나오고 근데 아버지가 검사한테 집 앞에서 맞는 장면을 보고 정말 권력은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대 출신 검사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검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꼴찌에서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죠. 미적분 코사인 탄젠트가. 나는 정말 머리가 이제 굳어서 안 되겠구나 하는 순간 롤라장에서 책을 봤는데 단어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시끄러워야지 공부가 된다. 그래서 나이트에서 공부하고 클럽에서 공부하고. 그 장면들 때문에 너무 그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군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검사가 되는 게 좀 약간 오게 티다라는 말들도 있었죠.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유머 코드 혹은 재미 코드로 이제 심어 놓을 수도 있고 감독들이. 그렇죠. 이제 핵심은 내용이잖아요. 그 영화가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인데 현실적으로 담아낸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이제 봤을 때 명대사들이 네.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그냥 영화 대사로 넘어갔던 부분이 아 지금 보니까 현실의 한 부분이구나라고 네. 느꼈던 것이 명대사가 몇 개가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있죠? 그 이 권력형 검사였던 정우성 씨가 네. 신참 검사인 조인성 씨를 데리고 검찰청 지하 아카이브를 데려가가지고 각종 사건 파일들을 보여줘요. 네네. 봐라, 이거들이 김장같이 다 푹 묶고 있지. 맞아요, 기억나요. 이걸 언제 꺼내는 거는 우리 검사들이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한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요거로 덮고 이슈를 덮는다가 여기서 나온 명대사죠.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 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꽤 오래전인데 MB 때였나요? 뭐 비리를 덮는 정권 이런 대사도 있었는데 그건 실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대사가 있었죠? 그 조인성 씨가 이런 말 하거든요. 너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는지 아느냐? 바로 우리 검찰들이라고. 나 부장검사 조인성이 네. 정우성이 네. 이 나라의 왕이고 역사고 히스토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이 말을 하는데 네. 이걸 뒤집어 엎는 게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조인성 씨가 복수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대사가 있거든요. 통쾌하게 복수한 다음에 이 보고 있는 관객들을 보면서 1인칭 관점으로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관객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왜냐하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니까요. 딱 끝나죠. 그리고 끝난다. 이거 스포일러 아니겠죠? 거의 다 말씀드렸죠. 네, 다 말씀드렸습니까? 네. 1851번님, 이분도 영화를 제대로 보셨나 봐요. 정우성 씨 명대사가 기억나네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그냥 권력 옆에 있어. 자존심 버려. 잡으라고 그거. 이런 대사 나옵니까? 있죠, 네. 그런 대사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대로 보신 분들은 이 대사를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네. 말씀드린 것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뭐 당선 등등등 이제 권력 이제 교체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뭐 사실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극 중에서는 이렇게 묘사가 돼요. 네. 이 권력 교체기를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 검사들이다라고 하면서 어딜 찾아가냐면 점집을 찾아가거든요. 그 장면은 기억납니다. 네. 네. 무당을 만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무당을 만나가지고 네. 누가 당선될 것 같냐. 대통령. 네. 그리고 그 극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DJ가 당선되게 굿 좀 해달라. 이런 게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권 교체 시, 또 네. 노무현 대통령 정권 교체 시, 네. 두 번 다 찾아가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유머 코드로 풍자한 게 아닌가. 네. 권력 교체도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속인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권력은 무속인들 손에 나온다. 그 사실 정치인들 보면은 저 예전에 취재할 때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는 그래도 정치인들은 이제 항상 선거를 기다려야 되니까 본인들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꽤 계셨어요. 있죠, 그럼요. 그렇죠, 네. 많아요. 네. 그런데 영화 곳곳에 등장한 아까 뭐 조인성 씨 얘기를 잠깐 했지만 오게티가 뭐 또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게? 이 네티즌들 참 그 꼼꼼하다 못해 약간 그 정말 그 결벽증이 계신 분들이 다 찾아낸 건데 네. 그 영화 보면은 일단 두 가지의 대표적인 OST 노래가 나와요. 네. 하나가 자자의 버스 안에서 이 정우성 씨의 또 대표곡으로 나오거든요. 네. 술만 드시면은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그런 다음에 네네.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가 나오는데 네네. 그 어떤 한 사건을 해결해 가지고 도장을 찍은 합의서가 이 화면에 나오는데 1996년도 6월자 도장이 찍힌 게 나와요, 서류가. 그걸 들고 가는 장면이 자자의 버스 안에서를 부르는데 이 어떤 네티즌이 그 앨범은 1996년 11월에 발매된 저 그런 사람들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오게티 찾아하시는 분들. 그거 타이타닉 보고 디카프리오가 이제 그 부캐에서 깔아앉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가지고 사람이 얼면은 네. 이게 물에 뜨지 가라앉지 않는다. 이걸 써가지고 네. 일단 제임스 카메론 감독한테 직접적으로 공식 서한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이거 증명하라고. 네. 화가 많이 나셨겠죠. 이 과학인들은 또 그런 거 못 참아요. 과학적 오류라고 이거는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더킹 하나만 얘기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준비를 해오신 게 있어서 두 개나 더 준비하셨어요. 다음은 다크 나이트를 고르셨습니다. 왜 고르신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다크 나이트를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좀 웃겼어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 원래는요. 네.
그 절대선인 배트맨과 절대악인 조커의 이 대결 구도 안에서 네. 원래 주인공은 절대선과 절대선도 없다. 이 중간지대에 있는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그 하비덴트라는 검사가 나오거든요. 이 검사가 이제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런 원래 의도였는데 네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절대선도 없고 절대악도 없고 다중적이다. 이 검사가 이중적이다. 약간 이 얼굴이 반쪽된 이후부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권력도 이중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네. 절대악이 너무 튀어버린 거예요. 아, 히스레저가, 그렇죠. 조커가. 그래가지고 원래 정말. 의도와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인터뷰한 게 있더군요. 네. 근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검찰이 핵심 주인공들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부각됐는데 어쨌든 결과는 조커만 기억하는. 그러니까 네. 감독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을 대표하는 그 고담 시대의 검사였지 않습니까? 하비덴트가. 네. 이 검찰이라는 미국 권력도 이것이 어떤 순간 한번 감정이 휩싸여 버리면은 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정말 미약한 인간의 존재가 돼 버린다라는 것이 감독의 원래 의도였다고 하는데 히스레저가 너무 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영화는 사실은 이제 그분이죠. 그 영화의 한 분. 그 장면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히스레저 때문에 사실 다른 장면들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이거 너무 압도적이어서 모든 분들이 이거 하나밖에 기억 안 나요. 어. You complete me.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 이것도 오랜만이어서 제가 꼭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1992년 저 고등학생 때군요. 어퓨 굿맨. 어퓨 굿맨을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1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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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퓨 굿맨 같은 경우에도 미 해병대 내에 있는 검찰 권력의 어떤 부패상을 이 톰 크루즈와 그땐 젊었죠. 네, 데미 무어 젊은 두 변호사가 이 권력형 비리를 캐낸다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법정 싸움의 어떤 치열한 논리들. 가장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대사가 그 영화에서 나오죠. 뭐였죠? 계속 그 진실을 캐려고 하니까 톰 크루즈가 네. 악당이었던 잭 니콜슨이 You want the truth? 네가 진실을 원해? You can't handle the truth. 너는 진실 감당 못해. 알려고 하지 마라.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 정말 센 문장인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지금까지 방송인 썬킴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